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쟁사도 좀 보고 FSD 베타 10.69 1을 맛보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게 여태까지 올린 영상들 보면 좀 이벤트가 있는 것들을 올렸지 평소에는 별 그렇게 큰 일이 없습니다. 쓰면 그러니까 지루하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난 것만 위주로 나다 보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쵸, 그 로보택시는 그런 만에 하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지루하게 안전하게 잘 가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맛을 볼까 합니다. 데이비드 리님 감사합니다. 저도 꾸준히 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려고, 직업병인가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커스님, 한국에 업데이트가 되지만 FSD 베타가 좀 한국형으로 맞춤형으로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좀 큰 변화를 느낄 텐데 하루빨리 전 세계에 이런 제가 느끼는 거를 똑같이 좀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 그런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차량 수리하는 거 이제 대놓고, 만약에 이제 좋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please let me know겠죠? let me know when that happen. 진짜 테크니션이 일론 머스크한테 트윗하라고 했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 본인도 자기한테 트윗하라고 그러고, 제가 보통 5% 이상 오르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내리지 않으면은 주식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주식시장은 알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 주도 안 팔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샀습니다. 이렇게 여윳돈이 많지는 않아서요.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더 사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물론 내려갈 수 있겠죠. 충분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The major Fed rate이 지금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원래 빠져야 되는데, 그 신기하게 잘 이걸 견뎌주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 주식도 어느새 보니까 분할 전 900에 거의 다 왔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알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참 이건 한치 앞을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원래 지금쯤이면은 연말 가면 더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의견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어찌됐든 슬금슬금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요 단기적인 것만 보더라도 전문가들의 예측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로는 BMW가 4680, 테슬라의 4680 포맷을 채택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CATL이나 EV 같은 중국의 메이저 배터리 업체들의 인력들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4680에 뛰어드는데, 여기 더 한 가지 더 인산철, 그러니까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 LFP를 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테슬라 역시도 4680의 LFP와 좀 더 셀트팩에 가까운 이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튼 BMW가 여기 뛰어들었다는 것과 테슬라의 포맷을 같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테슬라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테슬라만 4680 만들어야지, 딴 회사까지 만들면 훨씬 좋은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 뭐라 그랬냐면, 많은 회사들의 참전을 요청? 아니면 이렇게 바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이 시장이 커지고, 테슬라 역시도 요 포맷으로 원자재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시스템을 얻어가기가 쉬워집니다. 배터리는 그 포맷과 크기 요것만 달라져도 성능이 계속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포맷으로 같은 방식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지만 테슬라한테 훨씬 유리한 거고, 지금 BMW가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테슬라한테 훨씬 지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알듯이 이분도 좀 테슬라의 긍정적인 애널리스트인데, 파라구 이분도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BMW가 4680을 채택하는 것이 사실상 테슬라가 규격화를 하는 거죠. Force Standardization을 실제로 그냥 아주 강압적으로. 근데 얘가 여기 보면 Same as 삼성 in DRAM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회사들이 이 포맷으로 자꾸 흘러오게 만들면서 테슬라가 이걸 처음에 대량으로 창안을 해놨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 켜지면서 그 규모의 경제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회사들이 이걸 좀 채택해서 빨리 전기차가 대중화됐으면 좋겠고요. 더 첨언하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배터리를 사지만 또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규격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배터리에 뭔가 알파이자 오메가인가요? 완전히 진짜 휩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다시 이걸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MW가 채택을 했고 앞으로 유럽 회사들도 이거를 좀 채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산철과 이제 4680 스트럭처 팩이지만 좀 더 아직 옵티마이즈가 돼야 된다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좀 더 셀트 팩이나 이런 거에 더 진전을 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포르쉐를 IPO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어떤 IPO에 들어갈 돈들이 불과 재작년만 해도 스펙이 진짜 난리가 아니었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은 데다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포르쉐 판매량이 그렇게 글로벌이, 특히 타이칸입니다. 타이칸이 영 그렇게 좋지 않고요. 미국 내에서도 벌써 마이너스 10%, 나름 선방했다고 하지만 테슬라의 성장세에 비하면 적죠. 그러니까 제가 포르쉐에 대해서 느끼는 게 이런 판매량으로도 작년 대비해서 전반기에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아 퍼시픽도 마이너스 10%를 맞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인기가, 중국에서 마이너스 16%는 좀 뼈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오히려 늘었더라. 그리고 월드와이드도 마이너스 5%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근데 미국과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느낀다라는 점. 그래도 아무쪼록 잘 이렇게 이뤄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전기차로서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반신반의하긴 합니다. 포르쉐의 좀 상품성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기계적인 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전자적인 거는 영 좀 그래서. 자, 그 다음은 다시 테슬라 배터리 얘기입니다. 지금 기가 네바다의 리더십들이 이제 좀 교체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들입니다. 계속 기가 네바다, 지금 배터리 메인 공장이죠, 미국 내에서.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계속 양이 꾸준히, 그러니까 생산량이요,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메가팩을 어쩌다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주당 42개의 자이언트 메가팩, 이거 엄청 큰 메가팩을 42개씩 만든다는 거죠. 꾸준히 디플로이 하려고 하고 있고, 파워월도 주당 6,500개씩 이런 에너지난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은 근데 솔라랑 같이 팔고 있죠. 이게 좀 들쑥날쑥했는데 이거를 더 밀어붙일 움직임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 내에서 진짜 굉장한 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새어나온 게 뭐냐면, 지금 프레먼트 공장을 주당 14,000대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생산량을 이거 플러스 14,000대라는 얘기가 나와서, 물론 공장이 휴일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운턴을 생각하면은 여전히 50만 대에서 60만 대지만,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는 정말 52주 쉬지 않고 뽑아낼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대충 50주라고 해주면 70만 대까지는 지금 보여지지 않나. 대단하다. 엄청난 양이고,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 배터리 양이나 파워월이면 파워월, 메가팩이면 메가팩,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 이렇게 에너지 어떤 스토리지를 보여주는 여러 배터리 업체들이 있지만 공격적으로 이렇게까지 패키지를 해주는 거를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든 실제로 이걸 지금 깔아주는 회사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파워트레인까지, 드라이브 트레인도 네바다에서 일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한번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연말에 폭발하는 그런 생산성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백록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것 때문에 또 얘기가 계속 갈라지죠. 수요가 줄었다, 아니다.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해서 그래나 저래나 어쨌든 만들어야 될 차가 45만 대 이상 쌓여 있다라는 게
물론 기존 내연기관들 회사 입장에서야 몇십만 대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현재 테슬라의 캐패시티를 생각하면 지금 작년 캐패시티를 기준으로 그냥 하루 1년 맨종일 만들어도 저걸 다 할까 말까인데, 물론 지금은 업그레이드 돼서 연말까지 그래도 수요가 없다라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 정도의 지금 그러니까 주문이 밀려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다. 지금 현재 캐파나 이런 걸 고려했을 시에 역시 미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직 뭔가 수요를 줄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회사의 캐퍼시티 대비해서 밀린 주문량이 현격히 많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45만 대는 진짜 많은 겁니다. 전기차로. 자, 그럼 이제 10.69를 쓴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죠. 그냥 간략하게 별 큰 일은 없습니다. 더 부드러워졌고요. 더 멀리 보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약간의 움찔움찔함, 그러니까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툭툭 몇 번 치고 저쪽 차 보는 걸 간을 보다가 여기서 옛날 버전이었으면 아마 발광을 했을 겁니다. 오른쪽 저 옐로우 택시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스무스하게 살짝만 이렇게 가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저기 신호등인데 저게 꺼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엘카미노에는 저게 이제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켜졌다 꺼졌다 그런 신호등들, 가변적인 신호등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반응을 좀 더 부드럽게, 옛날에는 저기서 움찔움찔 한다라든지 저런 것들도,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도로지만 이런 도처에 직선에서도조차도 도처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테슬라 내에서도 FSD 베타가 아니면은 저거에 대해서도 아마 반응이 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내에서는 그냥 이러고 가는 겁니다. 하이웨이에서도 그렇고 너무 편합니다. 그런 지루한 걸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런 신호등들도 그러니까 FS 베타가 아니면은 저기서 무조건 웬만하면 뻥 뚫려 있음에도 좀 감속한다라든지 앞차가 있으면 그냥 가는데, 근데 베타는 이거 그냥 읽고 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약간 미약하게, 사람이 그러니까 참 간사합니다. 민감하고. 근데 버전업이 이번에 되면서 느끼는 거는 좀 이 자신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덜 이거 왔다 갔다 덜 발광한다라고 해야겠죠. 근데 크게 하진 않았는데 전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서버브에서 쓰기에는 전에도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바라는 게 없었는데, 여기서도 더 이제 가다듬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써보고 나서 느낀 게 이거 샘플 한 들어가 봐야겠구나, 진짜 좀 더 밀어붙여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근데 물론 글쎄요, 공사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테스트를, 저도 그래서 일부러 공사 구간을 가본다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정도 수준에서는 개입이 일절 필요 없고, 간을 보는 거 빨라졌고, 정말 이 움찔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갈까 말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저는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또 조만간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너 돌 때도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세워져 있는 차들 다 확인해요. 근데 이 전 버전에서도 워낙 잘을 했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완성도가 더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